여러분 2020년도는요 자영업자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가가 자영업자 물가는 오른 것도 당연하고요. 손님이 없었어요. 손님이. 코로나19가 워낙 난리를 쳤잖아요. 아니 1차 대유행 때도 자영업자가 제일 큰 타격, 2차 대유행 때도 자영업자가 제일 큰 타격, 3차 대유행 때는요 자영업자가 코로나에서 걸려서 죽는 것보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올 초에 안 그래도 줄폐업을 계속 해왔는데 올 초에는 무더기 폐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횡행.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돈 그동안 빌렸던 거 더 이상 갚을 수도 없고 정부가 돈을 빌려준다고 한들 한두 달 연명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결국은 자영업자는 더 많이 고통을 겪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도 85만 2,572명이 여러분 폐업을 할 정도예요. 폐업을. 2018년에도 83만 884명이 폐업을 했고요. 201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도 83만 7,714명이 폐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2019년에 이렇게 많이 폐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주 52시간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영업자들에게. 그러니까 85만 2,572명이 망할 정도로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최악. 그런데 2020년은 더했습니다. 2019년은 이랬는데 2020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생지옥. 어느 정도의 생지옥이냐? 여러분 식당이 아무리 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손님이 없어요. 손님. 지금처럼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식당이. 그러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생지옥이란 말이 그냥 입에 뱄어요. 뱄어. 그래서 작년은요 2019년보다가 폐업 건수가 더 많을 거다. 결국은 100만 폐업이 됐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폐업이 됐을 거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요 코로나19란 놈은요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부담이 엄청났어요. 그죠? 주 52시간제가 도입하면서 회사 회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어려웠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뻥 하고 덮치니까 이게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예요. 죽을 맛이다. 심지어 말입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12월 달에는 그 어떤 때보다가 매출액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폭삭. 엄청납니다. 노래 연습장이야 뭐 노래방이야 아예 문을 닫으라고 했으니까 0.03 이게 0.03이라는 건 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 3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3만 원. 이거는 거의 뭐 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목욕탕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15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학원도 35만 원 벌고요. 식당도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36만 원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중에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 하락은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12월 21일 작년이에요. 21일부터 27일까지잖아요. 이게 12월 28일부터 오늘 내일까지 따지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그렇다면 경기가 더 아파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요, 앞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는 65입니다. 전월 대비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대비를 하면 16.3%나 하락했어요. 16.3%. 65면요. 100의 기준선이에요. 100의 기준선. 100보다도 한참 아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대부분 자영업자, 주력업 정도로 아니에요. 음식, 숙박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3.8이었거든요. 53.8도 진짜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25.7포인트나 떨어져서 28.1이에요. 28.1. 아니 이게 100의 기준인데 28.1이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중기중앙회가 2015년부터 이 조사를 했는데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 올 4월에 30.1이 있었습니다. 올 4월에 1차 대유행 때. 그때보다가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기라는 게 말입니다. 경기라는 게 이게 1차 대유행 때 진짜 좋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폭삭 내려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2차 대유행 때는요. 1차 대유행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3차 대유행은요. 이게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것은 식당 음식업에 또 숙박 음식업에 21.1포인트니까 경기 전망 지수가 이게 4월에 30.1보다 낮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올해도 자칫 잘못하면 자영업은 100만 폐업, 이게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100만이 폐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물론 폐업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돼서요. 이게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폐업도. 폐업도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100만이 넘는다면 올해도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가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거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지만 점점 좋아질 것은 분명해 보이나 이게 집단 면역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영업자들도 이 상반기를 버텨내야 된다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상반기를 버텨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내지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
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